최근 북한 전역과 한반도의 일부 지역을 감시할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1호기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새벽 미국에서 제작되어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해 우리 측 공군 요원들에 의해 경락고로 이동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정부 간 계약 방식인 대외 군사 판매 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공식 결정한 지 8년 만에 완성품이 한국에 도착한 것인데요. 국방부는 내년 전반기까지 나머지 3대를 모두 도입해 일정 기간 전략허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급의 무인 정찰기인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한번 떠서 38시간에서 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해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호크 운용으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북한 내륙의 영상 정보도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 한국군은 백두산 인근까지 통신 감청 능력은 있지만 영상 정보는 평양에서 한참 아래 지역까지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 기상에서도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특수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각종 미사일을 탑재하고 이동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은 글로벌 호크의 감시망에 포착됩니다. 공군은 글로벌 호크를 원활히 운용하고자 후방에 이착륙 기지를 설치하고 전방에는 임무 통제 기지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찰기로서 세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글로벌 호크를 왜 이제야 들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충격적인 한국의 글로벌 호크 구입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로 최대 순항 속도 250km, 중량 12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비행기인데 이런 비행기를 구입하기 위해 한국, 미국, 러시아가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비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또한 글로벌 호크는 한국에 배치되기까지에는 숱한 우여곡절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북한 방어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 미국과 러시아의 검은 속셈이 깔려 있었고, 이 같은 속내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군 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문서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역대 정권은 글로벌 호크를 비롯 피스아이 등 첨단 무기들을 한국에 강매하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전시작전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안 보이는 정치 외교 전쟁도 포함됩니다. 한국을 호갱으로 알고 있는 미국의 미국 정권은 오늘날 미군 주둔 비용을 5배 올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뿌리 깊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글로벌 호크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5년 전후입니다. 당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맞물려 한반도 군사상황 첨단 정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을 전략적으로 정찰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는데 핵심 전력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글로벌 호크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고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보완 조치로 글로벌 호크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그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2007년 10월 글로벌 호크 4대 도입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방사청은 2007년 말까지 글로벌 호크 시험 평가와 대미 협상 전략을 수립한 뒤 2009년 도입 협상을 끝내고 2011년 실전 배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호크 사업비는 기체 도입비 1,811억 원, 이착륙 통제장비 도입 등 초기 사업비 58억 원을 합해 총 1,86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호크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따라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략물자에 해당돼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려면 MTCR 30여 개 회원국이 협의해 관련 조항을 고쳐야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러시아가 전략기술 유출을 들어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MTCR은 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부품, 장비 등의 이전을 통제하는 다자 수출 통제 체제입니다. 미사일 개발 금지가 아니라 관련 품목과 기술 이전 통제가 목적인데요. 사거리 300km 이상이거나 탑재 중량 500kg 이상의 로켓 체계 완성품인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관측 로켓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MTCR이 통제하는 품목으로 선정되면
수출 거부 품목이 되며 회원국들 간의 적극적 정보 공유를 통해 민간 물자의 확산과 조달을 막고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미사일 관련 수출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러시아가 한국의 글로벌 호크 도입을 반대를 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글로벌 호크 판매에 제동을 건 속내는 순항미사일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의 무기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중 친러 국가들에게도 미국산 미사일을 판매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중동 국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 많은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 미사일 체계보다 성능이 월등한 미국산 무기를 선호하게 되었고 그런 미국의 행동들을 러시아가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동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판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판매하려고 하는 글로벌 호크가 MTCR이 통제하는 무기에 속해 있자 미국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러시아가 태클을 걸고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는 무기 수출 강대국이기에 대척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자의적으로 필요하고 구매하고 싶어도 그동안 구매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또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번엔 미국이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엔 미국이 글로벌 호크 판매에 대해 걸고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호크의 당초 필요성은 한국 정부 내에서 시작됐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무기를 수출할 호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가 싶었는데 미국은 북한의 감시 정찰에 대한 한국의 확실한 무기 체계가 없고 글로벌 호크의 필요성이 더욱 절감되면서 주한미국 대사관과 미 국무부는 또 다른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호크를 최대한 비싼 값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넘기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첫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이 정찰기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는데요. 그런 정황은 2007년 12월 7일 주한미국 대사관은 글로벌 호크 판매 지원이라는 상급 비밀 문서를 국무부에 보낸 것이 밝혀지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국 대사관인 버시바우 대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크 시스템을 취득한 게 미국의 이해와 향후 수년간 한미동맹의 유지에도 필수라는 게 대사관의 평가라고 밝히면서 반세기 이상 한미동맹의 성공 열쇠는 북한의 군사력과 동향 그리고 북한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미국의 능력에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좋게 말해서 한국이 필요할 때 미국이 그에 맞는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는에게 달랠 때마다 사탕을 주며 달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모든 물건은 사는 자가 필요할 때 사는 것이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익에 눈이 먼 미국은 한국 정부가 여러 상황상 구매 시기를 늦추고자 할 때도 빨리 사가라며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는 한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락펴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한국이 글로벌 호크 구매를 결정하자 이번에는 미 의회가 반대를 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반도 감시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전자권 환수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쯤에는 전자권이 환수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미북 3축 체계가 완성될 것이고 주변국에 대해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 추진 내용도 세월이 변해감에 따라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전자권 회수 이전에 한국 군사력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적인 감시 장비가 없어서 전자권 협의가 물 건너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정시정찰 능력 부족이 항상 한국군의 발목을 잡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기 거래와 한국의 군사력 강화로 전자권 회수에 대한 얘기가 2018년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전자권이 한국에게 회수되면 그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의 주요 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상의 정보감시 정찰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국의 정찰 시스템은 일부 철수할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수준의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지속하고 미국산 무기 수입에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한국은 오는 2023년까지 군 정찰 위성 5기까지 전력화되면 감시 정찰 능력은 더욱 배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공군은 글로벌 호크 도입 사업이 종료되면 2020년대 초반에 중고도 무인기 여러 대를 추가로 국내에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고도 무인기 운용을 위한 새로운 기지시설을 구축하는 선행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의 외교 협상 능력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되게 향상됐습니다. 다소 불합리한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일을 위해서라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